치매를 앓고 있는 77살 정모 할머니의 집. 지자체에서 연결해준 이웃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식사를 챙기고 일상을 살피는데 이웃들도 나이는 60대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제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좋아. 아이고. 건강이 더 안 좋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들의 평균 나이는 61.7세. 젊은 층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종일 이어지는 고된 근무에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 탓입니다. 데이가 있고 나이트가 있고 교대 근무가 있으니까 한 분이서 4명, 5명을 볼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 자격증 취득자들 가운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23%에 그칩니다. 반면 초고령화의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 요양보호사 3,700여 명이 모자랄 걸로 예상되는데 3년 뒤엔 그 격차가 11만 명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곳 전라남도는 10년 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일부 지역은 인구 절반 가까이가 어르신들입니다. 노인 비율이 45.7%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고흥군. 지은 지 1년 남짓된 최신식 요양원이 있지만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모집 요원 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분들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선생님들이 먼저 채워져야지 어르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요양병원은 만성적자에 2년 전 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구인난으로 직원들 업무가 늘고 또 빈자리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50 준다고 해도 20만 차이면 차라리 20 나 안 받고 나 목포에 근무하겠다. 저는 타도시에 가서 이렇게 또 알아보기도 하고.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자격증을 따는 사람 모두 줄었습니다. 기존의 병원 40명 한 반을 운영했다면 절반도 안 됐죠. 10명 내외 4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충원돼야 그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지난 200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선 젊은 층이 부모를 돌보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계호 이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 돌봄 대책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한 보험사가 운영 중인 서울의 한 요양소. 알츠하이머를 앓는 모친을 이곳에 모신 A씨는 고가의 비용에도 입소까지 2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300만 원. 입지가 우선 좋고요. 저희 사는 데가 가까워서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의료인이 같이 있다든가. 이 보험사가 운영 중인 요양원 2곳의 대기 인원은 5천 명에 육박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요양 산업, 이른바 시니어 케어 시장 규모는 매년 2자릿수 증가해 이미 14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생명보험사와 제약사, 건설사 등이 속속 뛰어들면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현행법상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데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선 부담이 큽니다. 정부가 업계 요구를 검토해 건물을 빌려도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자 기존 요양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현재 국내 요양소 운영 주체는 4분의 3 이상이 개인 사업자. 이들은 대기업 자본이 잠식하는 골목 상권 침해라 주장합니다. 2010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폐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립도 쉽고 그다음에 폐업도 쉽고. 만일에 폐업을 하게 되면 노인의 주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공공요양원 설립은 미진하고 기존 업체들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 임차로 운영하면 장기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간 규제, 일부 지역에만 임차를 허용하는 절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충분히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수요가 부족한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제 보험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심이나 이런 데만 가능하다라든지.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요양 서비스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본 사례 장단점을 참고해 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이 단순히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이 재고용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다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연구진은 바람직한 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 65세 고용 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 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이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 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고령층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균 약 40% 정도의 임금 조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직무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년에 구직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고 임금 체계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근로 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령층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온 근거가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네, 이 한국은행 분석 결과 임금 조정을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 고용은 1명 이렇게 증가시키지만 청년 근로자를 적게는 0.4명에서 많게는 1.5명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앞으로 10년간 GDP를 3.3%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고령층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정년을 60세로 올려서 법률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이 정책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이 된 나이 구간인 55세에서 59세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 약 8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왔냐? 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지난 정년 연장이 23세에서 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임금 근로자 고용률에서는 6.9%, 명수로 따지면 약 11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3.3%, 약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가 0.4명에서 1.5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청년 고용 감소는 뭘 의미할까요? 임금 체계 변화를 주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이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줄였다는 걸 시사합니다. 때문에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만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고령의 근로자들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네, 65세까지 계속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년에 걸쳐서 70%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10년 동안 3.3%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고령층 계속 근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득이 되는지 볼까요? 임금을 정년 퇴직 전 수준 60%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고 65세까지 계속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기존 소득 공백 기간인 60세에서 64세
24세 동안 정부 제공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이 늘고요.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출산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두터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고령화 속도마저 유례없이 빨라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경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 이현정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드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으니까 식사 시간에도 좀 불편하고 집에서보다는 좀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여럿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한때 130명 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출산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이제 줄기 시작하고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어린이집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됐죠.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의 전환은 법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람을 돌보는 일도 같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대신 쇠약해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이제 병원을 실려가게 되는 건강 상태라는 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50년 뒤엔 국민 절반이 고령층에 해당합니다. 4년 전부터 태어난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50년 뒤엔 매년 50만 명 넘게 인구가 줄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해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 그걸 체감하실 가능성이 더 많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이라는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지거나 과장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빠른 노화로 10년 뒤엔 0%대 경제 성장이 시작되고 20년 뒤부턴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란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완화해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사회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경기 여주에 사는 74살 한정혜 씨와 70살 정숙 씨 자매는 4년째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92살 정 씨 할머니를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도 말벗도 되고 뭐 서로 환경 틀린 사람께 성격 틀린 사람께 만나면 또 배운 점도 있고. 하루 대부분을 아파트 안에서 혼자 지내는 정 씨 할머니에게 한 씨 할머니 자매의 방문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형제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하루에 밤새 와서 운원하고 물어보고. 83살 이광세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사로 통합니다. 부인과 함께 아랫집에 혼자 사는 87살 윤 씨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노년에 얻은 새 일자리입니다. 윤 씨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도움받는 게 오히려 작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합니다. 노인네들이 뭐 어딜 가 외롭지만이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대화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서로 편하고 좋죠. 노인 2명이 한조가 돼 거동이 불편한 이웃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뒤 최근엔 서울에서만 한 해 평균 12,0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노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더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연륜이 있으니까. 한 달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가게에 쏠쏠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생활에 버티면 되지. 기초임금 나온 거하고 이거 버는 거하고 그거 갖고 사는데 그 얼마나 버티면 돼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을 앞두고 노노케어 서비스가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만족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